방송 내에서는 제가 이제 동아방송 정규 일기 성우 출신이에요. 예. 왜뭐 웬만한 드라마에 다 참여했죠. 예. 드라마에 참여도 했고 참 많이 했죠. 그때 정계야와도 물론 같이. 물론이죠. 정계야와 뭐 특별수사본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팔 작가 말씀하셨는데 특히 정계야와 이렇게는 특히 그 출연하시면서도 좀 뭔가 좀 후련하다 뭐 그런 걸 좀. 그럼요. 그 당시 그런 드라마가 정치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 비판적이고 그런 고발 성격을 가진 드라마가 최초였어요. 아주 시원했죠. 저희가 뭐 이승만 정권 시절 얘기하면서도 지금 어떤 유신 정권을 빗대서 비판하고 비꼬고 비비 틀고 하는데 통쾌했죠. 그 당시 정계영은 대단했습니다. 사실 동아 사태는 뭐 다들 의미가 있지만 김기팔 선생을 빼놓고는 어느 부분도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저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작 거부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기팔 선생의 아이디어였고 그분이 추진력 있게 앞장서서 조정을 해 주셨다고 할까 뭐 그랬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죠. 김기팔 작가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김기팔 작가가 동아방송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어떤 계기로 그래 됐던 겁니까? 저는 이제 개국 후 한 6개월 후에 이제 오기는 왔는데 아마 이제 그 우리 김기팔 씨는 개국과 더불어 아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방송이 김 작가한테 대단히 신세를 많이 진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으니까 웬만한 개발 프로그램 같은 거는 거의 그 손을 김기팔 거치게 씨한테 다 맡기지 않았나. 뭐 그 라디오 뮤지컬로부터 뭐 하여튼 별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루뽀까지도 저 참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현장 가서 뭐 이제 그런 그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동아방송이 그 양반한테 보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그 양반은 뛰어나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정계화와 같은 그런 작품도 이건 그 한국에서 그런 그 소위 드라마 작법 소위 뜨루기라는 게 하여튼 그 양반이 개척한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차차 방송계에 흘러서 이제 딴 작가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해서 물론 요새는 잘들 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앞서가는 작가, 하여튼 역사의 투자로 그 역사 의식이 하여튼 투철한 이런 참 그 양반이 91년에 그 환갑을 지냈는지 못 지냈는지는 몰라도 51. 51. 그러니까 그 아까운 나이에 참 여조를 했어요. 참 아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제작 거부에 참여하는 그 과정 같은 것이 그 또한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그 여기 김성성 씨가 그러니까 거기 나온 작가 내지 성우 이분들을 다 이제 아울러서 소명 날인을 해서 그 선언문을 그 제작하는 그 과정 같은 걸 들어보면 참 드라마입니다. 저는 여류예요. 사실 이 선배라든지 거기 뭐 많은 역할들을 했죠. 그런데 저는 나이가 그때 이제 고급에서는 막내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좋아가지고
늘 그저 어디 무슨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경청에 듣고 배우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쇄물을 심부름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인쇄물에 대한 그 압박감,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바로 잡혀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강력했고요. 기파리형이 썼어요. 김기팔 선생님이 쓰셨는데 우리는 그때 27명인가 몇 명이 아마 그 서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안 하겠다 앞으로 이런 체제에서는 방송을 안 한다고 이제 그리고 김기팔 선생님이 절필을 하는 선을 거기 같이 한 건데 그 인쇄를 하기가 어디에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겁날 때예요. 지금 뭐 인쇄 어디 가서 한다고 그게 뭐 그 큰 죄였겠어요. 근데 공타라고 그 뭐냐면 한문이 섞여 있는 타자를 하는데 잘들 그때 한글만 하는 타자가 많고 어쩌다 있었어요. 저 인사동 뒷골목에. 근데 거의 어느 집을 들어갔더니 타자 하는 분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를. 그래서 문안이 타자가 됐고 그 역할을 저는 막내로 쏴주 역할을 해서 지금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당시에 지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랬나요? 하여간 방송을 끝나면 그 당시 KBS, TBC, MBC 뭐 동아방송 요 정도만 있고 텔레비전이라는 별로 일 더 없을 때인데 여기서 끝나면 갈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방송을 그만두고 작가 김기팔 선생은 동네 문시장에서 단추 장사하고 우리 이 선배는 뭐 빈대떡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실에서 내가 부동산을 했어요. 가나안 부동산이라고 한 3년 했는데 그 부동산을 하는데 이게 방송에만 모든 게 어려서부터 이 꿈이 있고 그래서 부동산도 잘 안 돼요. 못해. 노하우가 없어요. 그리고 자본이 있으면은 그때 잠실 땅 한 평이 그 운동장 앞에 그 5,500원 할 텐데 지금쯤 아마 큰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살 돈이 없었고 전부 우리 선배도 그걸로 끌어들이고 뭐 잠실을 몇명 끌어들여서 그래서 대포집에서 그냥 술이나 먹고 풀어가며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윤학식 선생님과 김기팔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만한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또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지금도 사회 비판을 할 수 있다든지 지금도 우리 인격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 그 당시에 내게 주어진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했다는 데서 감사하죠. 그런데 늘 부끄러워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난 진짜 우리 윤 선생님한테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어려웠나 싶고 마음도 좀 더 갔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것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윤 선생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때 김기팔 씨가 단추 장사 얘기는 딴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단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매상 했는데 김기팔 씨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무슨 당장 무슨 장사하고 뭐 이런 거를 뭐 할 수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돈 좀 있으니까 그 단추 이제 소위 몰드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모형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단추들을 해서 개발을 단추 그 종류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돈을 들여서 만들면은 자기 어머니 장사가 훨씬 쉬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사를 좀 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죠,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참여를 했는데 아마 그 잘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나는 좀 벌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꽤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세상이 바뀌기 전에는 글을 안 쓰리라 선언을 처음에 할 때 제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정말 칼같이 자르더라고요.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마라. 나도 연락 안 할 것이다. 내가 웬만큼 자리 잡으면 연락하겠다. 나중에 동살리 그 집에서 그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 공원을 4명인가를 두고
그 화학약품 뭐 냄새 지독한데 그걸 직접 뛰어들어서 자기는 그걸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리라라고 작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 전화가 왔어요. 아, 저 동대문 시장 어느 정류장 앞에 공중전화 박스 있으니 거기서 만나자. 아, 자기 가게를 얘기해주면 좀 편하게 갈 텐데 가게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걔 만났더니 술 한잔 마셔서 어이, 나 이번에 히트 쳤어. 그게 무슨 히트를 쳤어? 그랬더니 그 벨트 그 바클이라고 했잖아. 그 바클. 바클이라고 하죠. 예. 그 바클의 거북선 바클을 자기가 도안을 해서 했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 히트해서 재미를 봤다는 건 그 얘기밖에 못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세월이 흐른 후에 큰 돈은 못 벌고 그 공원들하고 매일 그 소주 깡소주 먹고 해서 딸기코가 됐더라고요. 코가 빨개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왔어요. 만났어요. 야, 이게 동화방송에서 정계야화를 다시 하자고 그러는데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송하자고 그러는 게 아까 뭐 김종성 씨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빙 무드가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감지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1.6 사태 이후 이후죠. 얘기. 예, 그렇죠. 이후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뭐 보면 왔을 때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활시경 만나러 가자. 아니, 활시경을 왜요? 윤활식 선생한테 그분은 꼭 활시경 했어요. 우리는 윤 차장님 했는데 활시기 형한테 정식으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난 못한다. 갑시다. 그래서 그 당시 윤 선생님이 저기 동자동에서 파이프 장사하실 때예요. 거기를 찾아가서 저녁에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꺼내두고 여차에 차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쾌히 해야지 하라. 하는데 다만 그 비판, 고발 그 정신 잊지 말고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막 급하게 진행되고 뭐 며칠 후부터 뭐 당장 제작에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됐던 거고. 아, 참. 그분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들었어요. 방송가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윤활식 선생이다. 전부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동아일보 사주서부터 사주 뭐 동아일보 뭐 김성수 씨가 됐어요. 너희들 몰라서 그렇죠. 뭐 이러고 그때도 비판도 하시고 그랬지. 이제 뭐 어떤 건 딴 거 아닐 거고 그건 내가 결단을 해서 나도 결국은 방송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아마 그런 평을 받았겠죠. 근데 어떤 나한테 와서 무슨 허락을 받고 무슨 작품을 다시 쓰겠다. 나는 그렇게 받고 싶지는 않고 단지 그때 김기파 씨가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는 형님 나 다시 작품 쓰기로 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 형식이 허락이었어요. 허락 받으러 갔고 허락을 하셨고 그건 이거 보고가 아니었어요.